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임야를 구입할 때에 피해야 할 임야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지, 즉 임야를 가지고 부가가치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소액 투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야를 대지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당연히 몇 배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산지 전용 허가라는 말은 뭐냐? 조림이나 벌채,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는 모든 산지가 개발행위 허가, 즉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산지가 모두 다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즉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임야이어야 합니다. 자, 건축물이 가능한 임야라는 것은 지방자치 조례별로 경사도 등이라든가 조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임야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경사도 등 조례를 확인하시고 임야를 매입해야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도로와 대지의 조건 그리고 배수로 조건이 충족되고 경사도를 만족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 산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가지고 산지 전용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지 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는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는 것이 뭐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30%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농지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전용비가 전용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30%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산지 전용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용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입니다. 그럼 이때 단위 면적당 금액이라는 게 뭐냐? 단위 면적당 금액이라는 것은 산지별, 지역별 단위 면적당 산출 금액 플러스 공시지가의 1%입니다. 이때 산지별, 지역별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산림청장이 매년 1월 고시한다라고 했죠. 참고적으로 원래
23년도의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7,260원,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9,430원, 또 산지 전용과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4,520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와 비교하면 비용이 산지가 훨씬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이해 가시겠습니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산지 전용 신고가 어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용어가 좀 어렵죠. 다시 한 번 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지를 개발할 때, 즉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산지 복구비를 H를 해야 됩니다. H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산지 복구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산지 전용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H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H되는 금액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보증, 정서로도 가능합니다. 산지 전용이 끝나면은 산지 복구비는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산지 전용이라든가 산지 일시 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알아두세요.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 복구비 H가 면제된다라는 점입니다. 산지 복구비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만약에 660제곱미터 미만의 분할을 하는 것은 복구비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지는 분할 허가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기획부동산의 분할로 인해서 임야 분할에 관한 허가사항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지 투자에서 분할을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산지를 매입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산지를 매입한 후에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시고 부가가치성을 올리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